저번에 이제 우리 채권자 정임 씨, 네. 네, 채무자 신 PD님.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네. 얼마를 빌렸을까? 이건 뭐 채무, 채권, 채무라고 표현해 볼게. 신 PD님 입장에서는 채무고, 네 입장에서는 채권이야. 채권. 그치? 받을 권리. 이거는 줄 의무. 채무, 채권이라. 네. 채무, 채권, 어떤 뭐 경매선 채무액으로 많이 쓰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1억으로 할까? 그래, 1억으로 하자. 1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잖아. 1억. 담보를 잡았어. 네. 담보를 잡았는데 담보가 뭐냐면은 신 PD님이 몇 년 전에 산 집이야. 집을 샀는데 신 PD님 얼마 주고 샀냐면은 이거 매수 금액이다. 매수 금액을 신 PD님이 2억을 주고 산 거야. 자, 2억을 주고 샀는데 너는 채무를 1억을 빌려준 거야. 그리고 이제 이자를 어느 정도 받기로 했다. 이자를 뭐 한 4.6% 받는다고 생각하자. 아니면 네. 이자를 뭐 그냥 뭐 한 달에 100만 원 받기로 하자. 연 12%. 네. 자, 또 산소가 왔다. 1억인데 연 12%면 얼마야? 구죠. 연 12%. 1억인데 연시분 연 12%면 1200. 1200만 원이지, 그렇지? 1200만 원이야. 1년에 12%니까 그쵸, 1200. 1억에 12%면 1200만 원. 그쵸.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지. 100만 원 정도라니. 12도 나누라고 내가 일부러 저기 계산하기 쉽게 그러니까. 12%를 해준 거야. 100만 원. 어? 연 12%. 연 12%면 악덕은 아니야. 네. 어? 악덕은 아니야. 그런가요? 연 12%. 그래, 연 12%, 연뭐 30 몇 프로 받는데 연 12% 받기로 해서 월 그러면 얼마 받지? 100만 원. 1억 불리고. 자, 월 100만 원씩 이자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신 PD님이 이자를 입금을 안 했어. 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걸 뭐지? 지금 이거 이자를 배로 늘려놔야죠. 아, 연체 이자를. 연체 이자를 나중에. 법적으로 연체 이자가 금률이 정해져 있다. 네 마음대로 2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연체 이자를 받아야지. 맞아. 연체 이자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게 계속 안 줘. 그러면 이제 저 담보 그거를 그 전에 좀 우리 말로 좀 하지 않겠니? 아 그치. 어? 왜 안 대줄 건데? 언제 줄 건데 왜 안 줘? 왜안 전화해서 이게 독촉이지. 그쵸 독촉. 그 독촉 전화를 해서 말로 좀 해야 될 독촉장. 거 아니야. 시작부터 넌 바로 그냥 넌 독촉장. 독촉장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구두를 네. 하든 할 거 아니야. 아 엄청 그리고 오죠. 그 애들 풀어서 밤에 찾아갈 거야? 애들은 안 찾아오고 애들 어쨌든 애들 여기서 애들 말레트 오빠들 있잖아. 어. 데려가가지고 그게 불법 추심이야?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죠. 그렇지? 좋게 때릴 거야? 아 안 때리지 돼? 못하죠. 폭행 안 돼? 욕해도 안 돼? 그쵸 그렇지? 어차피. 그럼 점잖게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 이전에 계속 안 주네? 이전에 계속 안 줘. 또 안 줘. 계속 안 또 줘. 안 줘. 3개월 안 줘. 계속 안 줘. 그럼 경찰에 연체. 신고해야 되나? 경찰에 신고? 참고로 네. 민사와 형사가 있어. 네. 형사와 민사. 네. 민사는 개인 간에 주로 이제 네. 돈 문제 같은 걸로 네. 하는 건데 네. 범죄는 아니야. 그쵸. 형사는 이제 범죄가 되는 거야. 폭력이라든지 때린다든지 훔친다든지 이런 거야. 근데 신 PD님이 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이자를 못 주는 게 범죄는 아니야. 그쵸. 그럼 민사. 경찰에 신고할 일은 아니지. 아. 민사 영역이야. 네. 그럼 돈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2달, 3개월 기다려줬는데 4개월 기다렸는데 연체이자는 보겠지만 계속 돈을 안 줘. 이자를. 4개월, 5개월, 6개월 됐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경찰에 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래서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씨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느냐? 이 담보가 있잖아. 해볼까? 아 그럼 집 내놔. 집 내놔? 집을 저 사람이 너한테 진 PD 집을 뺏어가는 거야? 집 그거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경매 올린다? 그래서 그래, 네가 팔아서- 경매를 올려? 자, 그냥 법원에 알려줄게. 준다? 아닌데. 법원에 네가 그럼 일러야 돼. 경찰이 아니야. 어디다 일을까? 누구한테 일러야 되는데? 누구한테 일러야 될까?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니, 신 PD 누구한테 일러야 될까? 제 돈 안 줘요라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에 물어봐? 다 어디에 물어보는? 다 어디에 물어봐? 어디에 물어보는데? 우리가 막 개인들이 하다가 갈등이 생겨. 예. 이래저래 갈등이 생기면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야? 저는 경찰관들. 개인들끼리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주먹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보다 주먹이 빠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있지. 뭐보다 주먹이 빨라. 하잖아. 우리 뭐보다 주먹이 빠르다. 법. 법원? 법에다 맡겨야지. 법에 맡겨야지. 법에 맡겨야지. 그 법이 그 법을 하는 경찰이 데가 심판- 어딜까? 아, 경찰이 아니야. 법원이 심판. 법원이야. 법원. 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거야. 세금 문제가 생기면 어디 이야기해야 돼? 아 법원에 얘기하는 거야? 세금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에 이야기하잖아. 국세청, 불이 나면은 소방서. 소방서.
그리고 이런 민간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법으로 해결할 일 있으면 어디에 해? 법원에 간단 말이야. 법원. 하긴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개인이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다가 하겠지. 그게 이혼 같은 거네. 민사지. 이혼도 마찬가지야. 그러네. 이혼도 하게 되면 개인이 싸우고 있는데. 개인이 안 되니까 합의해보고 안 되면은 법원에다가 가지. 가정법원. 그치? 그치? 그래. 그래서 우리는 법원을 써야 되는 거야. 법원. 그래서 법원에다가 일러야 돼. 법원에 일러야 돼. 법으로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빠른 나쁜 짓이야. 법이 제일 정확하고 좋아. 그러면 법원에다가 내가 법원이야. 내가 법원이면 뭐라고 할 거야 나한테? 해봐. 얘가 돈 안 줘요. 신 PD님이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지금 음. 이자를 매달 갚기로 했는데 안 지키고 맞아. 지금 몇 개월을 체납을 했다. 그걸 나한테 전화해서 말로 할 거야? 찾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런 상담 사실 개인이 이런 거 모르는 게 좀 다양한 거야.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AS에 전화, 고객님 어떤 일이신가요?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한다고. 일단 그거 서류로 해, 서류로. 서류 종이로, 서류로. 서류로 그거를 법원한테 이런 사정이 있어 이렇게 했다. 라고 네가 서류로 나한테 보내는 거야. 서류로 인사는. 제출. 그걸 서류를 일반인이 못 쓰니까 법무사나 변호사는 맡기겠지만 별거 아니야. 그냥 사실관계를 해서 여기 신 PD가 언제 며칠 육하 원칙에서 언제 어떻게 돈을 빌렸다. 그럼 뭘 넣어야 되겠어? 사용증. 그리고 또 하려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통장에 돈이 안 찍혔고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서류에다가 다 증빙 서류를 넣어서 증빙 서류를 넣어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겠지. 그렇지 돈 받아달라고. 네. 일단 그 절차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법원이 받아서 연락을 하는 거야. 신 PD님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해서 이자 안 주는 거 사실이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갚아야겠죠? 네, 그러면 갚으세요 하고 지급 명령서를 줘. 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받아봤어요. 그래서 받아봤죠. 받아봤어요. 이런 젠장을 20대 받아봤어요. 여기서 끊자. 너무 눈물이 아파서 안 된다. 그래. 자, 이제는 네가 이제 채권자니까 네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보내는 거야. 신 PD님이 받았어. 받으면 이제 법원에서 가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지금 명령했으니까 이제 줘야 되잖아. 네. 그치? 네. 난 이제 다 끝난 거야. 난 분명히 네 말 듣고 확인한 다음에 주라고 명령했어. 근데 명령을 했는데 안 하네. 안 줘 그래도. 안 줘. 좋은 말 했잖아. 네. 좋은 말 했는데 아름다운 한글로 써가지고 보내는데 안 줘. 나 돈 없어 파산 신청해봐. 안 줘. 그 생일이라. 자꾸 회생 파산 이런 쪽으로 자꾸 하는 쪽 하는데 시켜버려. 네가 하지 말고 이제는. 네. 자 명령을 했는데 안 줘. 좋은 말 했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좋은 말 했는데 안 되면 주먹인가? 그러면 법에서 또 일러 또. 또 일러요. 그래도 안 줘요.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 담보. 너 집 이거를 명의 거 이거를 팔아서 갚아준다. 해결하자. 해결하자. 이걸 팔아서 해결하는 게 뭘까? 이걸 팔아서 하는 거 그게 경매. 경매. 앞에 붙이자면 법원 경매. 법원 경매. 참고로 경매는 사고 파는 방식을 경매라고 해. 앞에 경자는 경쟁한다는 뜻이야. 개인끼리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이야. 네가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은 네가 파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가장 높게 쓰는 사람 팔겠지. 그렇죠.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림 같은 거 팔 때 하잖아. 얼마요? 얼마요? 이렇게 하면은 자 얼마? 자 1억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1억, 저 1억 천. 이렇게. 1억 천 하면은 1억 천 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저 1억 천 100만 원. 이렇게 하고 더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땅땅땅. 없으면 땅땅땅 1억 천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게 파는 방식이 경매야. 그리고 우리 시장 가서 있잖아. 그 어시장 가면은 아침에 새벽에 맞아. 물건 팔 때도 경매 방식으로 해. 그쵸. 그치? 그 가락시장 가면은 이제 새벽에 또 과일이라든지 야채 이것도 경매 방식으로 해가지고 중매인들이 빨간색 모자 쓰고 막 하면서 그것도 경매야. 무슨 말이야? 경매는 사고 파는 방식이 경매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채권과 채무 관계를 통해서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담보를 누가 팔아?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채무자의 담보 물건을 법원이 파는데 법원이 여기 중요한 법원이 판다는 거야. 부동산에 팔라고 하면 진작 팔았어야지. 그렇죠. 법원이 아니 진작 이렇게까지 오면 왜 신 PD님이 이거
팔고 부동산 주지. 왜 안 팔았어요? 부동산 팔아야지. 부동산 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오를 줄 알고 샀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우리 신 PD님이 또 부동산 잘 못하잖아. 그래서 22년 3월 달 폭락 직전에 상투 잡고 꼭지 잡고 산 거야. 이게 오를 줄 알고 그때 막 연끌 쪽에 가지고 나도 벼락거지 면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장 비쌀 때 산 거야. 그게 지금 시세가 1억 5천 원 떨어진 거야. 그래서 못 팔고 있었죠, 그쵸? 팔라고 했는데 지금 팔면 안 되니까 정임이 너한테 좀 기다려달라. 정임아, 내가 지금 집값이 떨어져가 지금 팔면 5천만 원 날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면 집값이 오를 거니까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한 거야. 그럼 네가 이제 못 기다리는 거지. 좀 더 기다릴래? 아니요. 못 기다려? 너? 나도 못 기다려? 필요해. 혹시 너무 그러네. PD님 지금 그럼 이거 팔면 1억 5천에 넘어가는데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고 더 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네가 그거 알바요? 에? 네가 알바 내 아니잖아. 알바 아니지. 네 알바 아니잖아. 그래서 너는 이제 넘기겠다는데 근데 부동산에 이제 일단 팔라고 하겠지. 좋은 네. 말 할 때. 네. 처음에 아까 넘어오기 전에. 근데 부동산에 팔려고 가보니까 1억 5천에 2억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CPT님이 기다려봐. 정말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경매 넘기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부동산에 팔게 약속한 거야. 그래서 네가 한 달 더, 2달 기다려줄게 한 거야. 부동산에 내놨어. 그럼 가보니까 부동산에 2억 5천에 내놨네. 본인이 2억 5천에 팔고 싶잖아.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안 거지. 팔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파는 거는 끝난 거지. 진작 부동산 내놓고 팔았어야지. 그러니까. 개인상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못 팔기 때문에 네가 신청해서 법원 경매로 가면은 이거를 부동산에서 파는 게 아니지. 누가 팔아? 법원이 가지고 오는 거야. 법원이 등기부등본에다가 나중에 보겠지만 강제 경매 개시라고 등기부등본에 딱 침발하나. 그러면 그 물건은 누구 거야? 그거는 그 담보 물건은 법원 거. 법원 거는 아니야. 사실은 소유주가 누구야? 일단 소유주가 없어. 아니야. 여전히 소유주는 신피디님이야. 채무자가 소유주야. 채무자가 소유주인데 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강제 경매를 딱 찍어놓으면 잡아놓는 거지. 낙인을 딱 침발라 놓고 법원이 가져와. 법원이 뭐 집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법원으로. 법원이 그걸 그러니까 지금 해서 이제 강제 경매라고 등기부등본에 침발라 놓고 얘가 어떻게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법원 소유는 아닙니다. 법원이 그걸 일단 가져와서 이거를 파는 거야. 잡아놓는 거지. 잡아놓고 파는데 어디다 팔까? 또 법원이 부동산 동네 부동산에 개인한테 팔겠죠? 법원이 그럼 어떤 공간에서 팔까? 법정에서 팔겠죠? 맞아, 법정에서 팔. 법원이 이거를 팔아서 또 동네 부동산에 내놓지 않는다고. 그쵸. 우리 개인은 집 팔 때 부동산에 내놓잖아. 법원은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 어떻게? 온 국민한테 팔아. 온 국민한테 파는데 그 사이트가 있어. 그 사이트. 뭐 복덕방처럼 파는 게 아니라 복덕방처럼 앞에 붙여놓고 매물 신필이니까 뭐 이렇게 얼마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 팔아. 대법원 경매 정보센터가 있어. 검색해보면 나와. 그냥 네이버에다가 대법원 경매 치면 쭉 하고 나와. 사이트 올려주고.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면은 전국에 이런 물건들이 전부 다 사건 번호가 붙어. 뭐 2023 타경 뭐뭐 사건 번호가 붙어서 매물로 올라와. 그럼 매수자는 누구야? 전 국민이야. 그걸 살 때 자격이 있어 없어? 있어. 자격은 없어. 아 누구? 누구나 살 수 있어. 누구나 살 수 있어. 우리 가락시장에서 저기 과일 경매로 팔 때 아무나 경매 참여할 수 있을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정해진 자격이 있어. 경매인 라이센스가 있다고. 어시장에서 생선도 경매로 사는 거는 빨간 모자 쓰신 분들 그 경매사 이거 있어. 자기 어려워. 그래서 그분들만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물건은 그런 경매하는 사람들 참여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다고. 없다고요? 어. 그럼 누구한테 팔아요? 누구나 살 수 있다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제한이 모든 없다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고. 제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도 살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어. 예, 돈만 있으면. 상식으로 생각해봐. 이 법원에서 팔잖아. 그럼 부동산에서 파는 것보다는 싸게 팔까 비싸게 팔까? 싸게 팔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부동산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팔면 누가 그러겠어? 그러니까 부동산보다. 부동산보다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겠지. 네. 그것만 해도 경매 왜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하냐 이거지. 근데 방법이 배워야 돼. 자격증이 아니라. 그런. 방식만 하면 되고. 그래서 경매는 기본적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에 사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약간 일반적으로 부동산 파는 물건하고 좀 차이는 나. 네. 내부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런 리스크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살고 있는 사람을 명도를 해야 된다. 명도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고 싸게 팔 수 있는 거야.
정리를 하자면은 경매는 어떻게 생긴다? 경매는 채권과 채무 관계가 생기면 무조건 경매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모든 채권과 채무 관계, 돈을 네.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는 사고가 날 수 있지. 그렇지? 부실 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 이행을 못 할 수 있잖아. 네. 채무 이행을 못 하게 될 때 담보 대출일 경우에는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너는 경매랑 상관이 있어 없어? 저요? 저 너는 항상 경매랑 살고 있었어. 네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줬지? 네. 빌려줬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못 받았어. 네. 그럼 넌 최종 못 받은 걸 경매로 넘겼어야 돼. 음. 그리고 네가 돈을 빌렸지? 네.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네게 경매로 넘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경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해돼? 네. 자본주의 시장에 돈을 빌리고 빌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경매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도 나는 경매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꾼 사기 피해를 받아 보증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인생에 처음으로 경매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 또 물론 우리 마음 아프시면 부모님이 집에서 빨간 딱지 막 들어오면서 그때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네가 처음에 듣기 전에 하는 경매하고 지금 생각하는 경매는 다르지. 네. 경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경매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니? 경매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고. 돈을 다 계속 못 받겠죠. 못 받겠지. 네. 그치. 너 은행에 예금한 거 이자 못 받아. 은행이 돈을 못 받는데 네가 은행에 돈을 인출하러 갔는데 은행이 돈을 못 줘. 왜 돈을 못 줘야 하면 정임 씨가 빌려준 돈을 내가 우리 신 PD님한테 빌려줬는데 신 PD님이 좀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못 준다면 은행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렇군요. 기다려줄 거야? 말이 안 되지. 네. 다음부터 절대 안 그렇지. 어떻게 은행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은행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경매로 넘겨야 되지. 경매로 넘겨서 일부 회수를 해서 처리해야 되잖아. 네. 은행 입장에서 경매를 넘기면 원금 손실도 볼 수 있겠지만 자, 경매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 경매가 없으면은 싸움이 생기겠죠. 싸움이 생겨. 맞아. 싸움이 생기겠지. 네. 그 싸우지 말라고 경매가 있는 거야. 경매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는 것 자체가 성립을 안 해. 그러니까. 이해돼? 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매는 그 시스템의 하나야. 금융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는 거야. 어때 네가 처음 들었던 경매 빨간 닥지 오고 옛날 경매는 나쁜 거에 부정적이고 좀 느낌이 바뀌지 않니? 그렇죠. 경매가 꼭 필요한 거지. 꼭 필요하고 그러면 경매 참여자가 많아가지고 경매를 참여자가 많으면 높게 낙찰 받겠지. 네. 아무도 안 하면은 엄청 싸게 받겠지. 싸게. 네. 엄청 싸게 누군가는 엄청나게 이득을 보겠지만 채권자 채무자가 다 손해야. 이해돼? 이걸 만약에 싸게 받아버리면 나중에 채무자는 빚을 다 못 갚잖아. 네. 그치? 그리고 채권자도 돈을 못 받잖아. 다 못 받죠. 누가 이득이야? 낙찰 받은 사람만 이득이지. 그렇죠. 낙찰자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매를 하는 게 맞지. 많은 사람이. 그렇죠. 많은 사람이 경매에서 경매에 참여를 해서 경매에 참여하면은 채무자하고의 관계는 어때? 신 PD님은 사람들이 경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매를 사람들이 안 해서 내 집이 경매를 영원히 안 넘어가는 그런 일 없잖아. 네. 사람들이 경매를 안 하고 모르면 그럼 자기 집이 더 싸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빚은 그대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채무자 입장에서 괜찮죠. 앞으로 경매로 집 사러면 보여줘야 돼. 커피 한잔 하실래 해가지고 이 집 괜찮다 내부로 보여줘야 돼. 근데 소금 뿌리고 막 남의 뭐 싸고 좋냐?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생각이 좀 바뀌니? 근데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제 잠수를 탔어. 이제 그 집이 갖고 있는 상관없어. 지분 있잖아. 그래요? 잠수 많이 타. 그럼 지금 파는 거야. 팔아요. 그러면 나는 그럼 그 사람은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경매로 넘어가면 또 빚은 남아. 빚은 남죠. 빚은 남아. 경매로 넘어간 거 팔린 거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남아. 그러면은 그래도 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경매가 뭔지 경매에 대한 생각 인식만 바꾸면 돼. 네.